충분하게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넘겼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음식물이?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요. 위장은 일단 상태를 보셔야 돼요.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pH 1에서 2 정도의 아주 강산이에요. 강산인데 왜 강산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살균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살균을 해야 돼요. 이게 살균이 안 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아까 이분 주로 무엇을 분해한다 그랬어요?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그랬죠. 위장에서는 대부분 단백질을 분해시켜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는 거죠. 물론 여기서 관여하는 효소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그냥 보통 위산이라고도 부르고 펩신이죠. 펩신. 원래 이제 더 복잡한데 큰 놈으로 그냥 펩신이라고 하는 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얘가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쪼개요. 자, 우리가 쌀이 잘 분해될까요? 고기가 잘 분해될까요? 우리 쌀이 잘 되겠죠. 단백질은 좀 분해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더더욱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위장에 관련된 질병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이죠. 왜 역류성 식도염이 많을까요? 자, 위장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위장이 시작되는 부분과 위장이 끝나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강력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꽉 조여주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분문부라고 하고 끝나는 부분을 유문부라고 하죠. 위산은 항상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장은 항상 이렇게 딱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는 대로 위장이 항상 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코디언처럼 접혀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위장이 안 터지죠. 이게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위장은 3겹의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주 신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는 거죠. 반죽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근육이 느슨해지면 역류를 하면 안 되는데 역류가 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물구나무 수구를 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음료수를 혹은 주스를 먹으면 입으로 나와요? 아니면 위장으로 들어가요? 입부터 소장까지는 연하 운동만 해요. 연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밑으로밖에 안 내려보내요. 위로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세포 구조상 연하 운동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떡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은 왜 일로 올라오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위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위산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살균이라 그랬죠. 그런데 위산의 농도가 떨어지면 살균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내 생각이 아니고 몸의 입장에서 농도가 약해. 그럼 살균도 안 돼. 그럼 균도 다 못 죽일 거고 단백질도 다 분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난 신물이 자주 넘어와 얘기를 하죠. 많이 넘어오니까 넘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육도 없어서 꽉 조여줘야 되는데 못 조여주는 거죠. 이 근육이 얼마나 단단히 조여주냐면 여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그런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 남성들은 진짜 필름이 완전히 끊겼을 정도로 술을 먹고 자도 소변 실수는 해도 대변 실수는 안 하거든요. 무의식 중에서도 그 정도로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콩팥이 하는 역할이긴 한데 물론 신경계하고 결합을 해서 위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하 운동 밑으로만 내보내는데 얼마나 이걸 꽉 쥐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역류가 되는 거예요. 왜? 보글보글 많아져 버리니까.
그럼 왜 위산의 농도를 낮춰가지고 위산이 많이 늘어날까? 소금 안에 있는 염소 성분 있죠, 염소. 화학적으로 CL이라고 붙은 거. 이 염소가 위산의 재료예요. 염산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위산. 위산의 재료가 이 염소가 위산으로 전환이 되준다고요. 펩신으로. 근데 현대인들이 천일염도 잘 안 먹지만 싱겁게 먹어야 심혈관계 질환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싱겁게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위산 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위산 농도가 낮아지니까 위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리는 거죠. 늘리니까 부글부글 어떻게 돼요?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트륨하고 소금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트륨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소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 진짜 소금, 이거는 어때요? 의외로 우리 몸을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도 소금의 역할이에요. 왜? 나트륨과 칼륨을 조정을 해주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소금을 많이 먹어서 짜게 먹었어요. 그러면 몸은 자동적으로 뭘 불러들여요? 물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희석을 시켜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소금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식이섬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래서 식이섬유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대로 내 몸 안으로 점막을 통과해서 혈액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내 몸이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소금을 드시는 거는 큰 문제들을 안 일으켜요. 물론 일부러 엄청나게 짜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싱겁게 드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꽃소금이나 이런 정제형으로는 짜게 드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지만 천일염으로, 간수된 천일염으로 짜게 드시는 거, 그냥 짜게라기보다는 내 입맛에 맛있다라고 느낄 때까지 간을 해서 드시는 거는 위산도 많이 안 늘리고, 위산이 많이 안 늘어나면 어떤 질병이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염증성 식도염. 이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어릴 때도 항상 뭐가 있었어요? 집에 보면 그늘막에 그 벽돌 위에다가 항상 소금을 가만히 놓으시고 벽돌 받쳐놓고 그 가만히 밑에 있는 실 밑에 뭐를 항상 놓으셨어요? 밥그릇 하나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간수를 받아내셨었죠. 실 타고 나오는. 그거 갖고 뭐 두부 할 때 요리할 때도 사실 쓰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켰나요? 지금 30대, 40대 애들이 막 고혈압, 당뇨 있듯이. 요즘 30, 40대가 안 일으키는 것 같지만 제 친구들도 40대 시작되면서부터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벌써 16년, 17년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의 진로는 이거예요. 술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약을 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먹어요. 대단한 친구들인데 그래갖고 120살까지 살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맞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음식 되게 맛있다라고 느끼는 그 염분의 강도가 내 체액하고 맞았을 때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맛있다라는 개념이. 근데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또 소금의 또 좋은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몸을 안 썩게 한다. 또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순물을 흡착을 잘 해줘요.
그래서 소금에 중금속이 많다고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간수를 빼고 먹으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위산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데 우리가 그러면 위산이 적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주로 무엇이 잘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거든요. 얘가 분해가 안 되면 소장으로 가서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미노산까지 쪼개지지 않으면 분자가 커서 육모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떠돌아다니겠죠.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그래서 대장벽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장벽에 박혔어요. 단백질이. 덜 분해된 단백질이.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내 면역세포가 와서 보니까 내 게 아니야. 얘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적어서 단백질이 다 분해가 안 되면 단순히 소화가 안 돼요라는 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요? 자가면 질환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벽에 박힌 동물성 단백질을 내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아토피인 거고요.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천식이고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좀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 식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코에 문제가 생기는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90%는 뭐라고요? 덜 분해된 동물성 단백질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되게 맛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삼겹살을 먹고 또 마블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붉은 소고기를 먹고 닭을 먹고 오리를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단백질도 있지만 거기는 뭐가 더 많다고요? 지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단백질 먹어줘야 되지 않아? 먹어야죠. 그럼 닭 앞가슴살이나 돼지고기는 사태나 지방 싹 제거하고 소고기도 마블링 전혀 없는 이런 거를 좀 그러면 주로 드세요 하면은 뭐라고 해요? 맛없어서 안 먹는다는 거죠. 아니 단백질을 구하는데 무슨 맛이 뭘 필요해요 사실은. 고기 굴 때 그러면 이게 소금, 천일염 좀 뿌려 먹는 거 그거 괜찮아요. 괜찮겠네요. 네. 근데 지금 단백질 얘기인데 이 엉뚱한 얘기는 약간 좀 저기 네,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육고기들을 섭취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삼겹살 하다못해 또 뭐까지 나왔어요? 오겹살까지 나왔죠. 이것도 문제가 또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뭐 유명한 갈비로 유명한 포천의 갈비도 예전에 식용본드로 붙여갖고 뼈에다가 붙여갖고 팔다가 걸렸죠. 또 오겹살도 식용본드로 붙여서 팔다가 또 걸렸죠. 실제적으로 오겹살은 없어요, 이거는? 아니 있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 먹을 만큼 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도 비 오니까 사람들은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이죠. 불금이란 말이에요. 홍대부터 시작해서 신촌 아니면 각자 동네에 한번 고깃집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바글바글 하겠죠. 오늘은 특히 이렇게 또 비가 오니까 어느 또 집이 많겠어요? 전집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 전집에서는 어떤 기름을 쓸까요? 지금 단백질 중에서 갑자기 기름으로 튀었는데 카놀라 이런 걸 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콩기름을 쓰겠죠.